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결하는 방법으로 AI 컴패니언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살펴보았는데, AI 컴패니언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걸 실행시켜서 결과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제가 설계한 이 화면이 안드로이드 폰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실행시켜서 QR코드로 인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지금 보이는 이 스크린 1 화면이 뜬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유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볼 건데요. 결과 화면을 확인하기 전에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기 전에 AI 스타터를 항상 구동시켜 줘야 됩니다. AI 스타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커멘트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AI 스타터가 구동이 돼야지 이 에뮬레이터를 저희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뮬레이터 클릭해서 커넥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런 식으로 커넥팅 하는 신호가 보이고요. 또 다른 화면이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초, 5초 이런 식으로 기다리라고 나오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처음에만 좀 오래 걸려요. 그럼 MIT 앱 인벤터 2라는 것을 에뮬레이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MIT 앱 인벤터 2라는 것을 에뮬레이터에 설치해야 되는데 버전 체크라고 해서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OK를 누르시고요. 그럼 Replace Application이라는 게 나오고요. 지금 네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럼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Replace Application이라고 해서 현재 네가 설치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교체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OK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겠냐? 그럼 인스톨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오픈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게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된 앱과 동일한 어플이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가상의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점으로는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빨라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가상의 안드로이드 폰인데 이제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해서 다시 연결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뮬레이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에뮬레이터가 시작된다. 1, 2분 기다려라 라고 나오죠. 방금 제가 에뮬레이터를 죽이고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또 기다리라고 나오죠. 또 다시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에뮬레이터가 이제 곧 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기다리면요. 이제 토빈 눌러라 라는 화면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 화면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끄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다 항상 두고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를 또 끄는 순간 저희가 장시간의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X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를 두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결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이제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블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레이블을 가져올 건데 토빈 눌러라 전에 이 부분에 한번 레이블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레이블 선택하고 토빈 눌러라 앞에다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결과가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X 누르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전데요. 그럴 경우에는요. 언인스톨 한 다음에 재부팅 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았죠. 그럼 이 설치 파일을 다시 클릭을 해서 언인스톨 클릭을 해서 언인스톨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인스톨 한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완전히 이 앱 인벤터 툴스를 삭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인데요. 돼야지 저희가 실습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화면이 뜰 때까지 계속 좀 트라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은 언인스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부팅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컴포넌트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앱 인벤터 시작하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40 슬라이드를 좀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좀 먼저 본 다음에 저랑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완성해야 할 스크린입니다. 토비니를 누르면요. 토비니가 헬로우라고 말을 합니다. 토비니는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레이블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토비니 이미지는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토비니를 누르세요 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비니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헬로라고 토비니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음성 파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완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앱 인벤터 프로젝트 만들기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4 슬라이드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서 헬로 01이라고 프로젝트 명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버튼과 레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이용해서 스크린에 담을 겁니다. 자, 이제 토비니를 누르세요 라는 레이블 1을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속성을 좀 부여할 겁니다. 속성은 레이블 1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1에 글꼴 굵게 하고 크기 그리고 너비 그리고 텍스트 명칭도 토비니를 누르세요 라고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래서 레이블 1에 대해서 속성과 값을 부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영역에서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버튼의 이름을 좀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이름을 토끼라고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실습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같이 저를 따라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 버튼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좀 부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화면은 디자인에서 이루어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직 블록 코딩은 일어나지 않고요. 화면 설계만 한 겁니다. 화면 설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MIT 앱 인벤터로 돌아왔고요. 오른쪽에 이 에뮬레이터 반드시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스타터와 그 다음에 이 에뮬레이터가 항상 실행이 돼 있어야 돼요.
X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2, 3분 걸려서 이거 다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1의 텍스트를 토비니를 눌러라 라고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요,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토비니를 눌러라 라고 변경을 좀 해주십시오. 텍스트를 여러분이 토비니를 눌러라. 그래서 토비니를 눌러라 라고 텍스트 박스 안에다가 값을 좀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면 토비니를 눌러라 라고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글꼴을 굵게 하고 싶으면 굵게 체크하시고요. 크기도 여러분이 좀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꼴 굵게 크기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높이와 너비인데요. 여기서 이제 너비가 중요합니다. 높이는 그대로 둘 건데 너비를 스크린에 이렇게 맞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너비의 부분을 부모 요소에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1의 부모는요, 스크린 1이라는 애입니다. 레이블 1의 부모는 스크린 1이에요. 그래서 스크린 1에 맞춰서 길이를 조정할 겁니다. 가로 길이를. 레이블 1의 부모는 스크린 1입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에 체크를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너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이 이렇게 넓어진 걸 볼 수 있죠. 부모 요소에 맞춰서 확장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텍스트 정렬이 있죠.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색상도 변경하고 싶으면 색상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레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버튼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버튼은 저희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레이블 1의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버튼 1의 경우에는 이름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뭐라고 바꿀 거냐면 토끼라고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튼 1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버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새 이름에다가 토끼라고 입력하십시오. 뭐 토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토끼라고 버튼의 이름을 변경을 한 이유는요. 토끼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우라고 음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일을 하나 올려줄 건데요. 토빈이 사진을 좀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파일 올리기 있죠. 그래서 토비니의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토비니 이미지는 어디 있냐면 처음에 저희가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았죠. 그 안에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올리기 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가보세요. 바탕화면에 가서 자, 저희가 이제 EX1이라는 폴더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해지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들어가면 실습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앱 인벤터라는 폴더가 보이죠. 그래서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자,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 2, 3, 5, 6, 7 이게 다 토비니 이미지입니다. 토비니 이미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jpg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보세요. 그럼 이제 토비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토비니의 이미지를요,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jpg를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열기. 확인 눌러 주십시오. 가져왔는데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미디어 파일을 하나 가져왔는데 가져온 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 속성에서 하단으로 계속 가보세요. 가보면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미지가 지금 없음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2.jpg와 이미지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2.jpg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토비니 이미지가 보여요. 근데 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귀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토끼라는 버튼의 부모는 스크린 1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 1의 부모도 스크린 1이에요. 그래서 스크린 1이라는 부모 밑에 레이블 1이라는 자식과 레이블 1과 토끼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속성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높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높이와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면 토비니의 이미지가 화면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토빈 눌러라라는 메시지는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토빈이 코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텍스트 부분은 그냥 두셔도 되지만 삭제를 하겠습니다. 레이블 1에 토비니를 눌러라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죠. 그래서 텍스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비니를 누르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비니를 누르면 헬로우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눌러도 이제 말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두 번째 밑에다 가져와서 토비니의 이미지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가 끝났고요. 한번 에뮬레이터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비니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누르면 헬로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토비니가 헬로우라고 말을 안 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블록 코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비니를 아무리 눌러도 토비니가 헬로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블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해라 라고 저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블록 코딩 방식의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설계가 보이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차시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